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병 방지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 네, 사회심리학의 기초를 배워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인간의 기본적인 행동 원리에 대한 부분하고 이게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지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설명드린 대로 인간은 욕망의 덩어리예요. 욕망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고 욕망이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본인이 이성적으로 생각한다고요.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내 스스로 뇌에서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죠. 근데 이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절대 현재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즉, 인간이 인식하는 현재라고 하는 건 과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현재 TV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내 시신경을 통해서 그 TV를 봤잖아.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언어를 들었잖아. 그걸 통해서 판단을 했단 말이야. 그럼 그게 동시간이 때냐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단순하게 눈앞에서 보는 자극에도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인간이 예를 들어 과거의 기억을 회상한다든지 또는 과거에 있는 사례들을 통해 갖고 내가 뭔가를 액션으로 옮겨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착각이라는 거죠. 그럼 인간은 뭐에서 움직이느냐? 물론 앞에서 주먹이 날라오면 피하고 이런 건 본능적인 거고요. 내가 더우면 시원한 데를 찾아가거나 배고프면 음식을 찾아 먹는 거, 요런 행동들은 그냥 본능인 거고, 1차적으로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오늘은 공부를 해야겠다는 거, 오늘은 목욕을 해야겠다, 오늘은 쇼핑을 해야겠다, 요런 판단들을 움직이는 이러한 행동의 기준을 만드는 거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 뭔가가 하고 싶다고 하는 욕망이 있어야만 이게 그러한 행동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본인의 욕망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원칙 하에서 일정한 목표가 세워져야 사람이 움직여요. 즉,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동기,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어느 순간에 오늘은 입을 옷이 없어.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 뇌가 판단해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집에 옷이 몇 벌 있는데 지금 계절은 이렇고 유행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 옷을 내가 오늘 사가지고 이러한 디자인의 요런 풍의 옷을 사야겠다. 컬러는 뭘로 사야겠다. 요런 게 스스로 뇌가 판단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욕망이 그러한 행동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욕망은 사실은 이성이라기보다는 본인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인간성, 버릇, 습관, 태도, 요런 거, 도덕성, 요런 거랑 더 가까운 거라고 봐야 돼요.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움직이는 반사 행동이 아닌 내가 하고 있는 사회적 행동, 이거는 전부 다 내 자신의 잠재되어 있는 욕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지. 근데 이게 굉장히 새로운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카피야, 카피. 흉내를 낸다고. 세상에 혼자 살고 있는 인간이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 입을 생각을 왜 합니까? 무인도에 있는 인간이. 일단 백화점도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옷을 입거나 색다른 거를 구한다고 하는 내 생활하고 직접 관계, 내가 배 안 고프고 내가 지금 상당히 춥지 않은데 옷을 구한다고 하는 행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도에 사는 인간하고 도시에 사는 인간의 욕망은 완전히 다른 건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는 거지. 혼자 있는 인간은 본인의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욕망이 발달하게 되는 거고, 사회 속에 있는 인간은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그러한 본능이 발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어떤 종류의 욕망을 갖고 있는가, 요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욕망의 근본을 이해하는 게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내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본능들이 나의 욕망을 만들어나는가? 첫 번째적인 건 뭐냐면 문화적 관심이에요. 문화적 욕망인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속해 있는 그룹에 적응하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우세한 조직이 하고 있는 것을 따라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생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패션이죠. 올여름 패션의 컬러가 버건디다. 그러면 너나 없이 일단 버건디를 입어요. 네. 왜냐면 이게 그 사회 속에 적응하는, 사회화가 되는 모습의 일종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먹방 같은 걸 해. 그래서 돈가스가 TV에 나왔어. 히트를 쳤어. 너나 없이 돈가스 먹으러 갑니다. 네. 요런 게 문화적인 욕망인 거죠. 그럼 이 문화적인 욕망은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주느냐? 많이 하는 거예요. 대중이 많이 선택하는 거를 무조건 추종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방을 해도 100만 유튜버가 하는 먹방하고 10만 유튜버가 하는 먹방이 있으면 맛에 상관없이 100만 유튜버가 했던 먹방의 음식을 따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됐든 언론이 됐든 방송이 됐든 시청률이 높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 쪽에 몰려있는 문화적인 욕망을 동질화시키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욕망이라는 겁니다. 자, 기억해 두셨죠? 문화적 관점. 자, 두 번째는 생존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내가 단순하게 먹고 입고 쓰고 행동하고 이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패턴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쟤는 심하게 꼼꼼하다. 쟤는 흥청망청 쓴다. 또는 쟤는 너무 돈을 안 쓰는 짠돌이다.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자체가 따져놓고 보면 그 사람이 살아왔던 과정, 그 사람이 어렸을 때 가정 환경 속에서 본인이 가족 안에서 또는 본인이 혼자 사는 고아였다고 치면 어렵게 살았는지 편하게 살았는지 돈을 막 쓰는 부모 밑에서 살았는지 아니면 굉장히 통제적이고 가난한 가운데서 할아버지나 할머니, 어머니들한테 치여가지고 살았는지 요런 거 자체가 일종의 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불안감을 느끼는 거야. 어떤 사람은 통장에 10원 한 장 없이 다 써버리거든요. 이런 사람은 다음에 돈이 생긴다고 하는 자기 자신만의 어떤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돈 생깁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유산을 준다든지 어려우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도와줘요. 그게 아니면 뭔 배짱으로 당장에 오늘 주머니에 땡전 한 푼이 없는데 그렇게 돈을 씁니까?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먹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성 상대를 선택한다든지 또는 상대방하고 거래를 하는 데 있어의 태도 속에서 이런 생존 본능적인 자기 위주의 유리하게끔 자기한테 유리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이런 패턴들이 몸에 익어지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이게 일종의 이제 조상님의 영향 이런 걸 받게 됩니다. 즉 국민성이 되는 거예요. 국민성. 이게 일본의 국민성이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하면서 손님한테는 잘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욕을 하고 식구들은 서로 가족들 간에가 가장 유대가 엄격하고 용서가 안 되는 이런 퉁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야. 그게 이제
생존적인 관습이 문화적인 관습으로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생존적인 관습들은 자기 자신의 학습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생존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설명드렸어요. 세 번째는 관습적인 거. 자, 요게 좀 복잡해지는데 요게 만들어지는 거는 내가 소속돼 있는 조직 안에 국가가 됐든 회사가 됐든 가족이 됐든 이 안에서 보상과 처벌을 어떤 방식으로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 행동에 대한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돌아오냐는 거지. 근데 회사에서 내가 회사에서 회사 일은 열심히 하고 주변 사람한테 잘 비비고 이러면 승진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회사에 있는 사람들하고 유대관계가 원만해지고 좋아져. 그러면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위해서 익숙해지는 거지. 근데 정반대로 이런데 적응을 못하고 실수를 하고 뭐 이러면 회사에서 징계를 때리고 그에 관해서 월급이 줄고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받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런 행동을 안 하게끔 변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제도와 법률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행동적인 모습들이 이게 다시 욕망 안에 투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 사회적 관습을 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르고 이슬람 율법을 따르는 사람, 천주교 율법을 따르는 사람, 종교가 없는 사람에 대한 게 다른 거예요. 이런 거는 말 그대로 관습적인 사회 조직 안에서 습득하고 터득했던 이렇게 해야 좋은 대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는 인간들이 이와 같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방식으로 욕망을 스스로 조절한다는 거지. 이 네 번째에 가서 할 수 있는 거는 인지적인 욕망이에요. 인지적. 이게 좀 복합적인 거야. 이 세 개가 다 합쳐진 거야. 그래서 그동안 사회적 경험과 또 여러 가지 겪어온 제도들 그리고 뭐 조직에 있으면서 알바를 한다든지 또 가족관계가 복잡하게 쉽게 말하면 연애를 두 여자하고 동시에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여자 패턴에 맞춰주고 이 여자 패턴에 맞춰주다 보면 자기 스스로 두 가지를 전부 다 공유하게 되잖아. 그럼 세 번째 여자를 만났을 때는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 것이고 그 사람을 어떻게 내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경험치가 생긴단 말이야. 바람둥이들이 연애 잘하고 사회 경험 많은 사람들이 사회성 좋고 많은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가져본 사람들이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즉 자기가 겪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욕망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거하고 전혀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저축만 하는 월급쟁이들은 절대 무리한 도박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걸 안 하겠지만 투자나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각이 있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사업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야. 이게 인지적 욕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월급쟁이 공무원 하는 사람한테 야 너는 사업하고 싶은 마음 없냐? 너 그 월급 받아갖고 어떻게 살지?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인지적으로. 서로가 살아온 경험이 다른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욕망이 똑같을 수가 없지.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만 문화적 관점, 생존적 관점, 관습적 관점 그리고 본인의 경험에 따른 인지적 관점에 따라서 욕망이 다양하게 분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만 생활의 패턴이 늘 단순했어요. 일할 수 있는 건 농부, 어부, 사냥꾼, 군인, 나머지 귀족 뭐 요 정도 수준에서 사회 계층이 구분이 됐고 그 구분되어 있는 사람들의 계층 안의 삶은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직장도 다양해지고요. 또 그만큼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서 업무가 굉장히 다양해져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사람의 인생 그리고 그 사람들의 욕망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용접이라든지 현장 건설 노동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욕망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먹는 것 자체도 틀린 거예요. 건설 노동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뭐 삼겹살이나 거친 음식들이나 배부를 수 있는 거, 힘을 쓸 수 있는 거, 술이나 막걸리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사회 노동자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도시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늘 이제 사무실 안에서 먹는 게 주변에서 밥집 보고 뭔가 없더라도 맛집 찾아가고 검색해서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건설 노동자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동시에 좋아할 수 있는 식단 메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유도해서 몰아올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어떠한 음식을 딱 뭐 햄버거 같은 거 해놓고 이거 자체는 모든 사람한테 다 먹을 수 있는 거다. 모든 사람한테 좋은 거다라고 하는 정보와 경험을 그 사람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치면 그 사람들한테 둘 다 햄버거를 먹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그 사람한테 제공해야 되고 그러한 정보가 그 사람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큼 세련되게 가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공학에서 심리적으로 그 사람들을 분석한 후에 그 행동의 액션을 끌어내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욕망에 대한 거를 분별을 해봤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욕망 덩어리고 그 욕망은 단순하게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온 환경, 자기가 취해 있는 환경, 그리고 내가 인지하는 능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욕망이고 그거에 의해서 발현되는 행동과 욕구가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욕망을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특히 사회적으로 어떻게 발현하는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농촌에서 태어나갖고 평생 농사만 짓다가 내 집하고 내 논밭만 돌아다니다가 그리고 70평생을 사는 사람한테는 이러한 거를 이해할 필요가 없지.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뭐 공부해오고 그 다음에 다양한 걸 익히고 대학도 오고 그 다음에 직업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새로운 직업을 옮겨 다니기도 하고 조직에 들어가야 되고 그 조직 안에서 경쟁해야 되고 또 나중에 은퇴를 했을 때를 대비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가지는 사회적 인간들은 어떤 방식으로 연령대와 단계에 맞춰서 이 욕망이 변화하는가라는 부분까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내일이 아니군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인간 욕망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지 한번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 화병방지 프로젝트 사회심리학 3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